고요하고 평화롭던 조선의 한 외딴 마을을 피비린내와 절규로 물들인 기이한 연쇄 죽음의 실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흉흉한 비사를 파헤치기 위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어느 비범한 외지부의 숨막히는 추적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이 기이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숨막힐 듯 축축하고 무거운 침묵이 지배하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하늘의 별빛마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듯 구름 뒤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재앙이 입을 벌린 채 마을을 집어삼키기 직전에 으스스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기분 나쁘게 끈적였고 모든 생명체는 숨을 죽인 채 다가올 비극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새벽, 아직 여명이 밝아오기도 전에 깊은 어둠을 찢고 온 마을을 뒤흔드는 날카롭고 처절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극한의 고통과 공포가 고스란히 담긴 그 절규는 잠들어 있던 온 마을 사람들의 심장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비명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눈빛을 주고받으며 옷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소리의 진원지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에 사는 젊고 건강한 청년 박서방의 집 마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박서방이 싸늘한 주검으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그 어떤 외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친 흔적이나 몸싸움의 흔적도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은 마치 모든 피가 한순간에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은 공포에 질려 한껏 부릅떠져 있었습니다.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는데 마치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목격하고 극심한 공포가 덮쳐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 그대로 굳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떤 부인은 그 끔찍한 광경에 그만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삽시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멧돼지나 호랑이 같은 산짐승의 소행일까 의심했지만 몸에 상처 하나 없는 시신을 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또 역병이나 지병으로 죽은 것일까 했지만 박서방은 평소 건강하기로 소문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자 이내 몇몇 노인들이 웅성대며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범상치 않은 죽음이야. 필시 몇 해 전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의 원한 맺힌 혼령이 마을을 덮친 저주일 것이야. 사람들의 입에서는 혼령이니 저주니 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퍼져나갔습니다. 불안감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처럼 차가운 공기를 타고 마을 전체에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흡흡, 이건 틀림없이 혼령의 짓이야. 내가 전부터 말했지 않소? 몇 해 전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피 맺힌 원한이 기어코 마을을 덮친 것이라니까. 보아하니 이제 시작일 뿐일게요. 김영감은 자신의 허름한 옷깃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쉰 목소리로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김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마을의 오래된 전설들과 미신들을 굳건히 믿어왔고 종종 불길한 예언을 하곤 했죠. 이번에도 그의 불길한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듯하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욱 깊은 절망과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마치 살아있는 유령 마을처럼 변해갔습니다. 해가 지기도 한참 전에 모든 집의 문은 굳게 걸어 잠겼고
사람들은 해가 뜬 낮에도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웅크린 채 집 밖으로 좀처럼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죽은 듯한 고요함만이 마을을 감쌌죠. 공포는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마을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마을의 불안한 침묵을 다시 한번 깨트리는 더욱 참혹하고 비극적인 소식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어귀에 자리한 허름한 주막에서 일하던 젊은 여인 순이 아주머니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순이 아주머니 역시 박서방과 마찬가지로 몸에 외상 하나 없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첫 번째 희생자와 놀랍도록 똑같은 세상 모든 고통과 맞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깊은 공포가 처절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까지 얼어붙어 버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마을은 더욱 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혼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광기에 가까운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들의 목을 죄어오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죠. 어떤 젊은이들은 살기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려 허둥댔지만 미처 짐을 꾸리기도 전에 곧 닥쳐올지도 모를 미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과연 이 죽음의 저주가 마을 밖에서는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이내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눈빛으로 그저 하늘만을 바라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기이하고 끔찍한 연쇄 죽음의 소문은 마치 바람을 탄 불씨처럼 삽시간에 인근 마을을 넘어 멀리 떨어진 고을에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끝자락을 들은 듯 호련히 한 여인이 이 죽음의 저주에 갇힌 마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월아는 얼굴을 깊이 눌러쓴 삿갓으로 용모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고 낡았지만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도는 검은색 두루마기를 걸쳐 완벽한 사내의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겉모습은 영락없는 수수한 서생이었으나 마을 어귀에 선 자그마한 체구와 어울리지 않는 꼿꼿하고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에서는 비범한 기운이 물씬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정월아.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전설적인 외지부였습니다. 정월아는 마을 어귀에 한참을 멈춰 서서 찬 바람과 함께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마을 풍경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바람결에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죽은 자들의 억울한 울음소리가 섞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삿갓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마치 시면의 깊이를 꿰뚫어 보는 듯 차분하면서도 예리하게 마을의 기운을 탐색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죽음들이 결코 평범한 살인 사건이 아님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월아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외딴 시골길은 걷는 내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과 빛바랜 초가집들 사이로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닭들이 푸드덕거리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오늘은 마치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얼음 칼날 같았습니다. 정월아의 등 뒤에서부터 꽂히는 그 시선은 경계심과 깊은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낯선 외지인에 대한 오래된 불신과
최근 잇따른 끔찍한 죽음이 가져온 뿌리 깊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몇몇은 품에 안은 아이들을 더욱 바싹 끌어안았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급히 걸음을 옮겨 정월아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 외지인 산에 또 다른 죽음을 불러올 애군인가. 얼굴만 봐도 불길한 기운이 감도네. 쯧쯧, 젊은 선비 혼자 와서 뭘 할 수 있겠다고. 우리 마을은 이미 끝장났어. 정월아는 마을 사람들의 뼈아픈 시선과 냉소적인 말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많은 죽음과 마주했던 지난 세월이 그녀에게는 이런 사소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월아의 목적지는 첫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집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그 집은 유독 주변보다 더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오래된 나무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낡은 초가 지붕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기 전 정월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싸늘한 한기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단순한 한기가 아닌 깊은 슬픔과 원한이 서린 듯한 뼈가 시릴 정도의 한기였습니다. 그녀는 긴장하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정월아는 조심스럽게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분명 시신들에는 외상이 없었음에도 기이한 피비린내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죽음의 흔적과 마지막 절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서서 정월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들의 잔상, 그들의 마지막 고통과 공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오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월아의 눈앞에 희미한 환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지가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그 남자를 덮치는 형언할 수 없는 존재의 어둠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어둠은 형체 없는 손길로 남자의 영혼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정월아는 그 남자가 느꼈을 극한의 공포와 고통을 마치 자신의 몸으로 직접 겪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하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마치 북이라도 치는 것처럼 격렬하게 울려댔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그 참혹한 광경은 그녀의 영혼 깊숙이 공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 죽음이 단순한 살인이 아님을 온몸으로 확신했습니다. 칼이나 몽둥이 같은 육신을 상하게 하는 손길로 행해진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승의 깊은 원한이 인간의 영역에 얽혀들어 산자를 끌어당기는 살기, 바로 영혼을 갉아먹는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어둠이 이 마을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정월아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드리워졌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정월아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밖으로 나오자 문 앞에서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최고 원로인 김영감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쭈뼛거리며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잔뜩 주름진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고 눈빛은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월아가 풍기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김영감은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했습니다. 선비님, 감히 여쭤도 될는지요? 방금 안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죽음들이 정말 홀령의 저주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김영감님, 저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그림자가 너무나 깊고 끈질겨서 이제야 비로소 그 흉측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빚어낸 그림자 말이에요. 김영감은 정월아의 말에 더욱더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가 어딘가에 있는 귀신에게라도 들릴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이내 그는 정월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거의 속삭이듯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마을에 떠도는 불길한 전설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 있었던 잔혹한 일들과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억울하게 죽은 어린 소녀의 혼령이 떠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소희라고 했어요. 겨우 12살 남짓한 꽃다운 나이에 어떤 추악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처참하게 죽어갔다고들 했지요. 맑고 순수했던 아이의 영혼이 마을을 떠도는 원한이 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혹시 이 끔찍한 죽음들이 그 불쌍한 소희의 원한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랫동안 잊힌 원한이 다시 깨어난 건 아닐지 두렵습니다. 정월아는 김영감의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온 두려움과 함께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월아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언급한 소희라는 이름은 묵직하게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망자들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이 계속해서 슬프게 맴돌고 있는 것을 정월아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그런 정월아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신락 같은 기대와 함께 오랜 체념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월아는 또 다른 희생자가 발견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몹시 크게 울렸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짙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먼지가 가득한 비린내가 뒤섞여 있었죠. 집안의 들창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햇살 한 줄기 들어오지 못해 한낮인데도 어둑했습니다. 정월아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싸늘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차가운 기운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전신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정월아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망자의 잔상이 그녀의 의식 속으로 거세게 밀려들어왔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흐릿하고 일그러진 환영들이 정신없이 스쳐 지나갔죠. 망자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정월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죽음의 순간 희생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누군가의 이름을 애절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외침 속에는 분노와 절규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소희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름이 그녀의 귀에 아프게 박혔습니다.
정월아는 망자의 원혼을 진정시키려는 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더 말해줘요. 제발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죠? 당신에게 어떤 억울함이 있었던 겁니까? 정월아가 홀령에게 간절히 말을 걸자 희생자의 기억은 한지 위에 먹물이 번지듯 더욱 선명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죠. 그 그림자는 바로 마을 사람들이 존경에 마지 않는 박대감의 모습이었습니다. 망자는 마치 정월아의 귓가에 대고 부르짖는 듯 했습니다. 박대감의 끝없는 탐욕과 부당한 권력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 소리 없는 절규가 정월아의 영혼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정월아는 이 참혹한 실체 앞에서 사지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거대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황망하고도 참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정월아는 마음을 다잡고 다음 희생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역시 죽음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싸늘한 기운이 마치 안개처럼 집안을 휘감고 있었죠. 이전과 똑같은, 아니 더 깊은 고통과 함께 박대감의 이름이 망자의 기억 속에서 처절하게 들려왔습니다. 망자들은 산자들이 애써 감추려 하는 불편한 진실을 정월아에게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원한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망자들의 외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월아가 마을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질문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박대감을 옹호했습니다. 대감님은 항상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을 가솔처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년 쌀을 나누어 주시고 어려운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그런 분이 귀한 사람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대감님은 우리 마을의 기둥 같은 분이십니다. 대감님이 안 계셨다면 이 마을은 진작에 풍비박산 났을 겁니다. 그런 분을 의심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저 홀령의 저주에 홀린 것뿐입니다. 외지인인 선비님이 헛된 망상에 빠져 허튼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제발 이 외지인의 요사스러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 대감님은 한 점 부끄럼 없이 결백한 분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의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확신과 동시에 박대감에 대한 깊은 경외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정월아는 그들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망자들의 처절한 외침과 산자들의 굳건한 부인 사이에서 진실은 안개 속처럼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엇갈리는 증언 속에서 정월아의 확신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요. 정월아는 마침내 박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 중심에 자리한 그의 으리으리한 저택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초라한 마을과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높다란 담장은 마을의 비극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견고하게 서 있었고 잘 가꿔진 장원에서는 알 수 없는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대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풍경이 펼쳐졌죠. 박대감은 비단 도포를 위세 좋게 차려입고 너그러운 미소로 정월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너무나 온화해서 마치 모든 걱정을 녹여줄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 누추한 곳까지 무슨 일로 귀한 분이 직접 발걸음해 주셨습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영민한 선비님 아니십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박대감의 눈은 언뜻 친절해 보였지만 정월아는 그 안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정월아는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하면서 단단한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대감님. 겉모습은 이리 선비의 의관을 갖추었으나 실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마지막 원한을 풀기 위해 찾아온 외지부 정월아라고 합니다. 대접해 주시는 차를 마시기 전에 이 마을을 피로 물들인 연쇄 죽음의 진실부터 여쭙고자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정월아는 박대감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에 목소리에 한층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대감님, 망자들의 원한이 대감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눈물로 토해내는 참혹한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 그만 제게 밝혀주십시오. 정월아의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질문에 박대감의 온화한 미소는 잠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아주 미세한 동요가 스쳤지만 그는 이내 완벽하게 평온한 표정을 되찾고는 모든 의혹을 차분하게 부인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자신은 이 마을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을 뿐이며 죽은 이들의 원한은 그저 오해이거나 어쩌면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악한 혼령의 조작일 뿐이라고 능수능란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잠시 정월아마저도 흔들릴 뻔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정월아님. 저는 이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찌 마을 사람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 그 외지부님께서 헛된 망상에 빠져 보이지 않는 악의 존재에게 현혹되신 것은 아니온지 염려가 되는군요. 아무리 신비한 힘을 가지셨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너무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랍니다. 박대감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웠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이질적인 간극이 정월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월아는 산자들의 탐욕과 거짓 속에 망자들의 진실이 얼마나 깊이 은폐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마을에 들이운 죽음은 단순한 혼령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정월아는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두운 욕망에서 비롯된 잔혹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을 뒤덮은 박대감의 추악한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감추고 있는 엄청난 비밀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서슬퍼런 결의가 그녀의 마음속에 번져나갔습니다. 정월아는 싸늘한 밤 공기를 가르며 박대감의 으리으리한 저택을 나섰습니다. 굳게 닫힌 문 뒤로 어둠이 더욱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덫에 갇힌 듯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 왔으나 정월아는 오히려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기세를 가다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대감의 얼굴에 떠올랐던 그 완벽한 미소와 온화한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자비롭고 인정 많은 노인이었지만 정월아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문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망자들의 울부짖음과 박대감에 가면 뒤에 감춰진 진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혼란스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쿵 뛰었죠.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별들은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월아는 발걸음을 재촉해 자신이 머무는 작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등불 아래 겨우 몸을 뉘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뒤척이며 밤늦도록 망자들의 비명과 흐느낌 속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이름과 장소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환영들이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등불이 깜빡이다 다시 켜지는 것처럼 조각난 기억들이 찰나의 섬광처럼 머릿속을 번득였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여러 홀령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지만 선명한 목소리들이 논두렁 아래 작은 땅과 장씨라는 이름을 거듭 외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단어들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죠. 정월아는 눈을 감고 그 소리들에 집중했습니다. 그 단서들은 오히려 그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듯 했습니다. 논두렁 아래 땅 그리고 장씨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들리는 대로 믿기에는 너무도 모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정월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방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녀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망자들과 깊이 교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집중하고 망자들의 감정에 자신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희생자들의 아프고 쓰라린 기억들은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가 과거의 한 특정 사건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대감이 오래전 깊이 연루되었던 한 마을을 뒤흔든 대규모 토지 분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농민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억울하게 빼앗기고 생계를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그 절망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희생자들은 토지 분쟁으로 인해 박대감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비통하게 죽어간 이들이었습니다. 흐릿한 환영 속에서 그들은 박대감의 지시를 받은 장씨라는 냉혈한 인물에 의해 강제로 땅을 빼앗겼다고 거듭해서 증언하는 듯 했습니다. 망자들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흐릿한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증언이자 정의를 향한 절규였습니다. 정월아는 망자들의 증언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생생한 진실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드디어 마을에 일어난 비극의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진실 앞에 마주 선 듯 했습니다. 정월아는 박대감이 망자들의 끔찍한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탐욕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박대감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박대감은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사랑방에 앉아 차를 마시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매서운 사냥꾼처럼 정월아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있었죠. 그는 은밀히 자신의 수하들을 움직여 마을 사람들을 교묘하게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월아의 조사를 방해하고 그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키우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저 외지부 여인은 이 평화로운 마을의 오랜 평화를 깨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망자들의 헛된 말에 홀려되지도 않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지요. 그녀가 온 이후로 마을에 더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듯하지 않소? 우리가 조용히 지내던 예전과는 사뭇 다르지 않으냐 말이오. 박대감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흉흉한 사건들로 인해 마음이 약해진 이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사랑방에 앉아있던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흘긋거리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점점 의심으로 물들어갔죠. 그때 사랑방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김영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쩐지 희생자들의 죽음이 그 여인이 나타난 후부터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해요. 안 그래도 마음이 심란했는데 대감마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듯 싶소. 김영감의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감은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박대감은 과거 토지 분쟁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은폐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불태우고 증언을 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거액의 돈을 쥐어주거나 아니면 가족을 들먹이며 입을 막는 등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죠. 특히 당시 사건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몇몇 노인들에게는 밤늦게 사람을 보내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대감의 교활한 말과 서슬퍼런 위협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정월아를 향한 시선은 점차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지나가는 그녀를 보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은 그녀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마치 그녀가 불길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했죠. 정월아는 진실을 파헤치려 할수록 이 마을의 뿌리 깊은 어둠 속으로 더욱 깊숙이 고립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굳건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타올랐습니다. 이 마을에 들이운 진정한 악의 근원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으니까요. 망자들의 한맺힌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월아는 박대감의 견고한 거짓을 무너뜨리고 억울한 영혼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씨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녀의 앞날은 가시밭길처럼 험난해 보였습니다. 정월아는 이제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서 외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려 할수록 마을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비수처럼 박혔고 이 뿌리 깊은 어둠 속으로 더욱 깊숙이 고립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배척 속 깊어가는 밤은 정월아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평소 귓가를 찢던 망자들의 원통한 울음소리마저 차츰 안개 속으로 흩어지듯 거짓말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방을 메운 정적이 오히려 오소소 소름을 돋웠습니다. 그러나 외지부 정월아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번득였습니다. 이 마을을 지배하는 악의 근원을 뿌리 뽑고 장씨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인물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서슬퍼런 결의가 가시밭길 같은 어둠을 훤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도 슬픈 기운을 내뿜으며 정월아의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빛은 한 점 한 점 모여들더니 마침내 희미하게 어린 소녀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작은 어깨, 찢어진 옷자락, 그리고 온몸에 배어있는 깊은 슬픔.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던 어린 소녀 소희의 홀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쳐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냐? 정월아의 목소리에 깊은 연민이 묻어났습니다. 소희의 눈동자는 아무 말 없이 정월아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눈동자 속에는 억울함과 복수심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월아가 손을 뻗자 소희의 희미한 형체는 아스라이 흔들리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를 죽인 건 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산자와 계약했습니다. 저의 이 깊은 한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소희의 고백은 충격을 넘어선 경악이었습니다. 홀령이 산자와 계약을 맺고 복수를 실행했다는 사실은 외지부 인생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망자들이 누군가의 탐욕과 계략에 이용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 앞에 정월아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가 너와 그런 끔찍한 계약을 한 것이냐? 그 산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말해다오 소희야. 정월아의 절규에 찬 물음에 소희의 기억은 한지 위에 먹물이 번지듯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으니 그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던 인물 박대감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순진했던 소희의 억울한 원한을 이용했습니다. 논두렁 아래의 작은 땅 한 조각마저 빼앗기 위해 장씨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술수를 썼고 복수심에 불타는 소희의 혼령과 은밀한 계약을 맺어 연쇄적인 죽음을 조종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선명해지는 순간 정월아의 의식 속에서 봉인되어 있던 과거의 비극적인 장면이 생생하게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그녀의 행복했던 가족을 한순간에 앗아갔던 그날의 참극이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슬피 울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그 참혹한 불길의 배후 역시 박대감의 잔인한 탐욕이었다는 진실을 깨닫는 순간 정월아는 몰려오는 분노와 슬픔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소희의 원한을 이용하고 내 부모님마저 처참한 비극으로 몰아넣은 원흉이었구나. 결코 용서치 않겠다. 이승 및 저승의 법도와 질서마저도 서슴없이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마주한 정월아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단단한 빛을 머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정월아는 마을 사람들을 정자나무 아래로 불러 모았습니다. 감히 박대감에게 의심의 눈길조차 던지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대감은 역정을 참지 못하고 정자나무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감히 미천한 외지부 여인이 자신을 모함하려 한다며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정월아는 박대감의 위세에도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소희를 비롯한 억울한 혼령들의 기운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며 그녀를 든든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박대감 나리,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죄를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비극은 이 평화롭던 마을을 짓누르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죽은 자들이 당신의 추악한 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 맺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박대감은 얼굴을 붉히며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이 무슨 망언이냐? 감히 이 마을이 떠받드는 대감인 나를 욕되게 하다니. 내 인연,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을 끌어내라. 주변의 일꾼들이 대감의 서슬 퍼런 기세의 지시를 이행하려 움직였으나 정월아는 단호하고 침착하게 박대감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거침없이 잡아챘습니다. 월아의 손끝에서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박대감의 온몸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박대감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경악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소희의 혼령과 맺었던 그 비겁한 계약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손바닥 뒤집듯 깨트리고 결국 그녀를 2번 죽음에 이르게 만든 당신의 잔혹함을 이제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당신의 끝없는 탐욕이 죄 없는 내 부모님마저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끔찍한 사실도 함께 말입니다. 정월아의 매서운 폭로와 함께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혼령들의 한 맺힌 기억과 고통이 박대감의 뼛속 깊이 전달되었습니다. 박대감의 눈앞에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명소리, 피냄새, 절규하는 얼굴들이 그의 두 눈에 선명하게 아른거렸습니다. 박대감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무릎이 꺾인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고 몸은 심하게 경련했습니다. 박대감, 당신은 결코 이승의 법으로도 저승의 법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그 모든 죄는 당신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존경받던 대감의 추악한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노인의 처량한 모습에 충격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박대감은 모든 것을 잃고 마을 사람들의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비참하고 처절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박대감의 악행이 심판을 받자 정월아의 몸에서 새벽별처럼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와 차갑게 얼어붙었던 혼령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빛은 혼령들의 가슴에 남아있던 한을 녹여주었습니다. 정월아의 주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혼령들이 한없이 깊은 안도감과 해탈의 표정으로 마침내 평화롭게 저승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혼령은 사라지기 직전 정월아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소해 또한 정월아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듯 애틋하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빛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한 줄기 빛이 되어 정월아의 눈에 아련하게 들어왔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정월아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기억을 지배하던 피눈물 나는 비극과 고통은 이 처절한 혼령 송사로 원수를 심판함으로써 마침내 오랜 원한을 씻어내게 되었고 그녀의 어깨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억눌렸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마을을 짓눌렀던 음침한 기운이 완전히 걷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박대감에게 속았다는 사실과 진실을 말하려던 정월아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합하며 잃어버렸던 공동체의 따뜻함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월아는 산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죽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선사하며 이승과 저승의 뒤틀린 균형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정월아는 단순한 사건 해결자를 넘어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희망과 안식을 가져다준 영혼의 재판관으로 이 마을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정월아처럼 억울한 영혼들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랏빛 서가의 불을 밝혀주세요. 감사합니다.